정치,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이담입니다. 오늘은 교육 문화계의 핫피플입니다. 미래 인재를 키우는 최일선에 계신 분인데요. 70년 넘는 대한민국 교과서의 역사를 충실하게 이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최고의 학습 설계도이자 상위권 학생들의 비법서. 대한민국 대표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미래엔 신광수 대표이사와 함께합니다. 한 89년부터 지금까지 학력고사 시절부터 지금 대입 수능까지 그 시험지 보안 인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차 한 잔 먼저 따라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캐모마일 차를 준비를 했고요.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이나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생들은 너무 잘 알 겁니다. 미래엔 어떤 회사인지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말씀드리기 좀 길긴 한데 네. 저희 회사가 좀 역사가 길다 보니까 좀 할 얘기는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창업은 1948년에 독립운동가인 김기호 선생께서 그때 대한교과서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저희가 주로 했던 게 이제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정교과서, 그거에 이제 부과되는 인쇄업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일례를 드리면은 국정교과서는 심지어는 이제 한국정쟁 시기에도 그 인쇄시설을 다 가져가서 부산에서도 이제 전시교과서를 계속 찍었고요. 지금 현재도 아마 우리 어린이들이 쓰는 초등 이제 국어교과서는 저희가 이제 거의 지금까지 발행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한 89년부터 지금까지 학력고사 시절부터 지금 대입 수능까지 그 시험지 보안 인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시험지를 아마 저희 보셨을 겁니다. 그랬겠네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국정교과서하고 인쇄 사업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출판사가 이제 각자 그 교과서를 만들어서 이제 그 여러 학교에 공급하는 이제 검인정 교과서 사업에도 진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총 발행한 그 교과서가 제가 한번 세보니까 네. 22억 부 정도 우와, 되더라고요. 22억 부 엄청나네요. 정도 되고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누계로 발행 부수로는 대한민국에서 1위 가장 큰 교육 출판사가 되겠습니다. 와, 정말 대표님답게 쭉 이제 역사부터 읊어주셨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교과서는 물론이고 베스트셀러가 있다고 해서 아니 교육 출판업계에서 나오는 책에 베스트셀러가 있다고 하고 보니까 살아남기, 내일은 실험왕, 뭐 이런 학습 만화 시리즈나 이런 것들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 저희가 교과서까지 이제 쭉 하다가요. 네.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출판 사업을 좀 시작을 했는데, 네. 저희가 또 참고로 이제 학습 만화는 또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1위 회사고요. 네. 우리 학습 만화 베스트 3는 일단 첫 번째는 흔한 남매인 것 같고요. 흔한 남매는 아마 우리 학생들이 회사로 계속 전화가 옵니다. 다음 건수 언제 나오냐고. 그다음에 아마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실험 관찰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재밌어하는 에그 박사. 두 번째 정도 되고, 세 번째는 뭐 다 아마 공동인 것 같은데 이제 전통적인 시리즈인 살아남기, 실험왕, 발명왕 시리즈 이게 한 공동 3위 정도 되는 것 같고, 4등도 있습니다. 4등은 이제 처음 읽기 시리즈인데 요즘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삼국지도 나옵니다. 이게 아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육적인 책이라고 하면 사실 일부러 본인들이 찾진 않잖아요. 엄마 아빠가 보라 그래서 읽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본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결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두 개가 다 있는 건데요. 네. 일단 이제 부모님들은 내용 자체가 약간 이렇게 교육적이고 또 그런 내용이 이제 과학이나 이제 네. 사회과학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양서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좀 만하지만 네. 좀 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일단 내용이 좀 재밌으니까 좀 뭐 다가가기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내용이 재밌어야 되니까 뭐 네. 그런 것들이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연 250억 원이 넘는 돈을 R&D에 투자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요즘 그 부모님들은 좀 아실 것 같지만 네. 저희 때는 이제 교과서 하면은 책 하나에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저희 때 질만 해도 이렇게 좀 누런 종이에 텍스트만 잔뜩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R&D가 뭐가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는 예, 분들도 있을 거란 근데 말이죠. 사실은 아니, 저도 네. 그 미래에 와서 좀 근무하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돈이 엄청 투자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교과서 하면은 일반 책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교육이고 교육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교과서이기 때문에 내용이 부정확하면은 이게 제일 큰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이게 정확한 내용들을 할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진짜 이제 전장한 교수님들 네. 그다음에 또 현장에 적용이 잘 되기 때문에 진짜 이제 그 현장 경험이 많은 이게 선생님들하고 꾸준히 내용을 좀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라에서 준 교과 과정이라든지 그거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법 또 그거를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들을 꾸준히 좀 연구를 해주고 또 부과되는 이제 자료라든지 사진 이런 것들도 아무거나 쓰면 안 됩니다. 네. 가장 최신의 가장 정확한 자료들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책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네. 예를 들면은 그 자료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동영상이라든지 AR, VR 요즘 그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한 각종 IT 시스템들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투자들이 많이 들고 또 이제 내년에는 이제 AI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도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AI 솔루션 같은 것도 다 그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교과서가 단순히 책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그게 아니라 아니네요. 뒤에는 상당한 그 IT 기술들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뭐 책 출판 이게 아니라 네, 예. 교육하는 방식까지도 다 이제 연구 개발을 하시는 그럼요. 거군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거를 전달하는 방법, 그거를 네. 서포트하는 모든 시스템들이 다 부과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지금 제공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을 보니까요, 뭐 한 달에 10,000원도 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시는데. 과연 그 어떤 내용을 채울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이들한테 불필요한 거를 저희가 이제 초등 대상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그냥 양이 많은 게 저희는 꼭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사실 불필요한 것들은 사실 애들한테는 과학의 학습량이 가면 사실 뭐 아시다시피 대입을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는 엄청난 많은 학습량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초등학교부터 이게 너무 지쳐버리면 안 되죠. 과연 이게 좋은 일일까 이 네. 교육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때 가서 잘 공부할 수 있는 확실한 것들을 꼭 필요한 것들을 오히려 뇌리에 남게 깊게 공부하고 확실히 자기 것을 가져가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에 맞는 내용과 좀 깊고 또 뇌리에 남는 학습법을 좀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그 사실은 이제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네. 도요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자동차에서 설계에서 원가의 90% 이상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이제 설계 자체부터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원가는 뭘 싸게 하고 뭐 아껴서 된 게 아니라 설계 자체를 좀 남하고 다르게 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게 문화사업이잖아요. 그런 문화사업이니까 어쨌건 사람의 마음이나 뭐 어떤 머리에 뭔가 좋은 걸 남겨준다. 라는 게 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 모토가 뭐 새로운 배움, 더 큰 즐거움. 이게 참 잘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이게 뭔가 이게 남기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뭔가 저희가 뭐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도 있지만 그 외로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배움을 남기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좋고, 그 다음에 어쨌건 저희가 한글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계속 쓰는 거잖아요. 저희 뭐 한국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출판, 교육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좋은 한글,
우리나라의 좋은 언어가 계속 발전해서 남는 거잖아요. 결국 저희 나라가 어려울 때는 우리나라 말을 뺏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식민지 시대에. 결국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계속 써서 발전시키는 게 우리나라 문화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결국 우리나라가 좀 강대국이 된 거 아닙니까? 문화로는 강대국이 된 거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거에 좀 저희가 또 기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공모전도 많이 열고 계시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본 게 초등학생 톡톡 손글씨 공모전이었습니다. 보니까 손글씨가요, 초등학생들이 보통이 아니게 잘 쓰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저도 이 결과를 보면 네. 글씨가 너무 이쁘거든요. 정말 예.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가 그 초등국어도 계속 해왔고요. 국정으로. 네. 뭐 저희가 여담으로 하지만은 한글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연구를 하고 투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이제 뭐 이게 말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글 짓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서체를 발달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서체에 관심이 많고 특히 요즘은 이제 디지털 환경에 쓰는 일이 별로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좀 쓰는 것들도 좀 익히면서 그런 서체의 아름다움, 한글의 서체의 아름다움을 아이들이 스스로 한번 느껴보는 것들이 네. 저희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공모전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 있는 작업이네요. 네. 특히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친구의 글씨는 교과서에 교과서에 실립니다. 실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뿌듯함도 느낄 것 같고 예. 또 동기부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요, 이제 대표님의 속마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한 담담담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가요, 이 안에 담담담 토크라고 해서요, 후일담, 뒷담, 밀담 여러 가지 들어있거든요. 하나 뽑아서 꺼내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가 들어있을까요? 쾌담. 쾌담이 들어있습니다. 자, 쾌담에 대한 질문은요, 이겁니다. 시원한 답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수능 만점 받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공부했니? 물어보면 꼭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서에 충실했다 하잖아요. 어떻게 교과서만 보면 정말 1등 할 수 있나요? 요즘 인터뷰하는 분들은 안 그러던데. 아, 옛날인가요? 옛날인 것 같은데. 네. 교과서를 만드시는 입장에서. 근데 교과서가 가장 기본이죠. 네. 기본인데, 사실은 이제 요즘은 이 교과서를 이제 뭐 저도 입시를 이제 자녀를 뒀던 입장에서 네. 두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수시가 있냐 정시가 있냐 하는데 수시 같은 경우에도 학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학교 시험의 성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성적을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과 과정에 맞춰서 네. 그 성취 기준이 있고 그 성취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만든 게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과서를 공부를 잘 해야 네. 그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평가를 할 때 갑자기 그 기준 없이 평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네네. 그 성취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 수행 평가를 하던 시험을 보던 해야 정확하게 자기가 좋은 그 내신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여간 물론 이 수시가 정시 대비 네네.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수시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네. 수시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좀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훨씬 대입의 네. 확률이 높죠. 그 당시는 대부분 모범생이었겠죠. 근데 교과서 갖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학원을 못 다니던 과외금지 세대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과서 외로 그렇게 참고서가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시절이어서 대부분 이제 그 일부 참고서하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고 선생님들이 나눠주던 그 자료들 갖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보통 그때 또 좋았던 것들은 이제 친구들이 이게 왜 답일까? 보여서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오히려 기초가 좀 단단해지고 오히려 창의적이고 그 문제를 스스로 탐구해 나가서 정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풀이를 스스로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상한 길로 답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창의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어떤 이 경영적인 문제, 또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렇게 문제를 푸는데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한 번 저희 담담담 토크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또 하나 뽑아주시면요. 저희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하트를 한번 볼까요? 하트로. 예. 자, 그 안에는 어떤 질문이 들어있을까요? 뒷담. 그 근무 시간에요. 대표가 보기에 이런 거 하는 직원 참 싫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그러니까 사람에 관련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진정성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직장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이 자기 직장을 대할 때, 자기를 대할 때 그냥 진정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저도 회사에 뭐 일을 할 때 이래라 저래라 하나하나 이렇게 꼬치꼬치 요즘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냥 알아서 자기가 자유롭게 하되. 자기 할 일에 대해서 그냥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 직원들하고 뭐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몇 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장사하는 사람이 뭐, 이유 없이 뭐 남겼다. 뭐, 연세 있는 분이 뭐 하고 싶다. 그거하고 똑같이 CEO가 난 빨리 은퇴할 거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저는 오래 하지 할 생각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가끔 해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사람이 뭔가 이렇게 미련이 있으면 뭔가 개혁을 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런 거가 좀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하긴 하는데 제일 그냥 미래에 남겨주고 싶은 거는 한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좋은 방향. 어쨌건 사업적인 방향이 좀 잘 갖춰져 있어야 열심히 해도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사업 방향을 좀 구축해놔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팀. 우리는 하나의 다 동료잖아요. 직급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누가 권한이 있고 이 리포팅을 받느냐의 문제지, 근원적으로 하나의 팀이고 동료거든요. 그래서 좋은 팀을 남겨놓는 것 같아요, 조직에는. 그래서 그런 게 그냥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회사를 나가더라도, 이 인간 신광수가 회사에 있을 때 그래도 길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을 남기고 갔다.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직원들 사이에서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CEO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사옥도 특별하게 또 만드셨다고요. 일을 많이는 안 하고요. 일을 좀 벌리기는 하는데. 벌리는 게 많이 하는 거죠. 제가 일을 벌리는 그래서 게. 오히려 직원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많이 하지 않고 벌려서. 근데 이제 사옥을 만든 건 아니고요. 사옥 1층에 거기를 좀 리노베이션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쁜 좀 휴게 공간하고 카페처럼 좀 만들었거든요. 지금 뒤에 사진이 나오는데요. 책이 쫙 있고 예. 북카페인 거네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나온 책들이 좀 있고요. 또 여기서 좀 볼 수도 있고, 네네. 또 뭐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외부 손님들이 와서.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사옥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요즘은요, 이 사교육 열풍 그 드라마로도 나오고요. 우리나라 사교육은 알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공교육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가장 체감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교과서를 만들어서 또 출판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 어떻게 좀 바뀌어야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네. 왜냐면 제가 이거는 엄청나게 큰 거대 담론이긴 한데 네. 제가 그 해법을 알 수는 없겠죠. 왜냐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긴 한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학령 인구도 계속 줄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게 점점 아이들을 안 낳는 이런 사회가 돼서 지금 큰 문제가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이제 아이를 낳는 게 결국 사회가 책임지고 또 그 양육을 하는 게 점점 사회가 책임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당연한 좀 예상이지 네네. 않겠어요? 지금 늘봄 교실 같은 거 생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해 줄까라는 고민이 좀 돼요. 네. 왜냐면 그렇게 다 나라가 책임을 져줘도
항상 이제 우리 애만은 그쵸. 더 잘, 다르게 또. 더 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 쭉 아무리 공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서 공교육의 교육 수준이 좋아서 네. 똑같은 환경에서 쭉 가서 이제 그 안에서 똑같은 기회를 갖고 그 안에 본인의 노력과 재능만으로 승부가 나면 좋은데 근데 거기에 이제 부모님의 경제력이 껴들면서 그렇죠. 이제 사교육으로 뭔가가 이게 더 더해지면 이 결과가 이제 좀 달라지기 네.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입시가 바뀌든지 그다음에 그 입시 그런 거를 통해서 나오는 최종의 결과가 조금 차이가 없어지든지 이런 네.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뭐 시대가 많이 변해 오면서 교육 출판 업계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도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듭해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지만 올해 어떤 지금의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이 AI를 통한 이 디지털 네. 대변혁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근원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도 사실은 가장 좋은 교육 컨텐츠를 과거에는 이 종이, 네. 종이도 하나의 미디어니까 전달의 수단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더 좋은 전달 수단으로 바뀌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그게 디지털, AI, 그러니까 그런 그 더 좋은 전달 수단으로 어떻게 잘 바꿀 수 있느냐.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으로 전달해서 되게 효과가 있는 컨텐츠가 있고 또 예를 들면 동영상으로 또는 뭐 AR, VR로 또는 뭐 AI를 적용해서 더 좋은 컨텐츠. 저는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정히 잘 조화롭게 예를 들면 어떤 종이와 어떤 그 디지털이 좀 조화롭게 좀 잘 혼합이 돼서 네. 이 학생들이 가장 좋은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좀 학습할 수 있게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만드는 게 저희의 과제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저도 궁금한데 아마 50년 후쯤에 미래에는 뭐가 돼 있을까? 만약에 제가 좋은 방향, 뭐 지금 뭐 50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좋은 팀과 좋은 방향을 했으면 미래에는 50년쯤에는 어떤 회사가 돼 있을까? 그게 되게 저는 궁금해요. 저도 이제 몸담고 뭐 저희도 이제 인생의 좀 늦은 부분에 또 CEO지만 궁금해요, 저도. 진짜 시대가 변화하는 거에 주저하지 않고 변화를 거듭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과서처럼 기본을 지키면서도 소탈하지만 또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미래엔 신광수 대표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단에 만나요.